남편에게 비뇨기과 정기검진을 선물하세요. 음.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올해 생일 선물로. 별로 좋은 선물이 아니에요.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뇨의학과 전문의 윤동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죠? 정관수술. 네. 이 정관수술이 참 네. 가족 계획이 끝난 가족들의 아빠들의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주제거든요. 사실은 저희 남편이 셋째를 낳고 10년 전에 정관수술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나 이 얘기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허락을 받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더 원장님과 네. 함께 현실적인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남편이 정관수술 하기 전에 막 찾아봤는데 정보가 많이 없더래요. 그리고 이제 정관수술이 뭔지는 아는데 이게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관을 아예 잘라내는 수술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과 같이 좀 약간 애매하게 알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정관수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수술인지 좀 무서운데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수술 시간, 마취 방법, 회복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관 수술은 우리가 고환이라는 데가 양쪽에 이제 음낭에 들어있잖아요. 네.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고환에서 만드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자를 만들고 하나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요. 네. 남성 호르몬은 피로 가고 네. 그다음에 정자는 바로 옆에 고환이 있으면 고환만 있는지 아는데 옆에 싹 고환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부구환이라는 게. 부구환으로 정자가 싹 지나갑니다. 들어가서 부구환은 꼬불꼬불한 관이 들어있거든요. 아니 정밀하게. 그래서 부구환에서 정자가 좀 성숙하는 탱크로 작용을 하다가 그게 부구환이 슬그머니 쫙 가면서 정관으로 바뀌어요. 정관. 정관이 싹 양쪽에서 방광 뒤에 있는 전립선으로 들어가서 또 전립선 바로 위에 정낭이라고 하는 또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정낭에 가고 전립선에 가고 정자가 다 같이 이제 전립선 통해서 사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정관 수술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낭에서 뱃속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고환이 양쪽에 있으면 그 바로 윗부분에서 하게 돼요. 정관이 싹 올라가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정자가 지나가는 관이 정관이고 그렇죠. 정관 수술은 그 관을 자르고 묶고 지진다. 마취는 어떻게 할까요? 자, 마취는 일반적으로 국수 마취하죠. 이제 정관 수술할 때 그 정관이라는 게 그 피부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절개를 하지 않고 집게 같은 걸로 구멍을 뚫어서 싹 벌려서 합니다. 많이 절개를 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피부도 대부분의 경우는 꿰매지 않아도 피부 구멍도 한 5mm밖에 안 되는 게 그냥 자연적으로 붙어버려요. 마취는 일단은 그 구멍 뚫는 자리에 마취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정관이 올라가잖아요. 수술하는 데가 여기라 그러면 더 위쪽을 마취를 해요. 그러면 다 마취가 되거든요. 아래쪽이 다. 신경이 그 밑으로 지나가니까. 마취를 양쪽으로 하고 가운데 마취하고 수술을 하면 불편한 느낌은 나지만 대단히 아프지는 않고요. 마취하고 뚫어서 정관 꺼내서 정관 주변을 혈관이 바로 붙어 있거든요. 혈관이 터지면 막 피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관을 안 다치게 정관만 싹 박리한 다음에 정관을 보통 위아래를 묶어요. 묶고 보통 자르죠. 자를 때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제가 자르는 입장에서. 정관은 혈관하고 달라가지고 되게 좀 딱딱하고 외경에 비해서 내경이 되게 얇거든요. 되게 얇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잘리는데 환자는 잘리는 느낌은 없을 거예요. 마취하는데. 근데 그리고 나면 보통 이제 그 안에 구멍에 전기소닥기, 보비를 넣어가지고 보통 지집니다. 내경을. 내경을 지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질 때 그 신경이 마취가 돼도 아파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찍 하는 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마취만 잘하면 거의 안 아프게. 불쾌한 느낌은 있더라도 안 아프게 받을 수 있고 수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저 같은 경우는 한 10분에서 20분. 되게 금방 한다고. 대부분은 거의 문제 없이 뭐 이렇게 째거나 이런 일 없이 정말 구멍만 나오고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하고 나면 이제 회복. 하고 나면 바로 이제 댁에 가셔서 일상을 할 수도 있고 일주일 정도는 근육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막힌 데가 약간 정자 가고 이렇게 피도 몰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피도 날 수 있고 일주일 동안 근육 하시고 그 다음에 샤워는 선생님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뭐 다음날부터 샤워 그냥 다 하고 반창 부분 붙여놨다가 떼면 이제 소독하러 따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정관 수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자가 정관을 타고 정낭으로 못 가게 하는 목적인 거죠.
그렇죠. 통과를 못하게 네.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정자 생성 계속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정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불쌍하죠. 쓰이지 못하고 그 그냥 걔네 여기서 어떻게 이제 되는 퇴화가 거예요? 되는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한 번에 사정하는 양이 한 1.5에서 5cc 정도 돼요. 되게 네. 많은 양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정관 수술하면 정액량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정낭액이 한 7, 80% 정도 되고요. 정낭액. 정액의 특이한 냄새도 정낭의 그 프룩토스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냄새가 있고, 그 다음에 전립선액이 한 20몇 % 되고, 그렇구나. 정자는 한 1.5, 2%에서 5%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5% 미만의 약이기 때문에 얘가 막힌다고 해서 정액량 차이나 냄새나 색깔이나 이런 변화 거의 느끼지 못하시고요. 그런데 그러면 정자가 어떻게 되느냐? 적은 양이지만 그게 자꾸 쌓이면 문제가 될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씩 그게 쌓이는데 이게 뭐 우리 몸이라는 데가 또 흡수가 되잖아요. 피가 나도 혈종 같은 게 생겨도 다 흡수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자도 지금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면서 사라지게 되는데 어. 사실은 그 묶여 있으면 그 고안 쪽에 있는 정관은 나중에 정관 복원하려고 보면 많이 늘어나 있는 건 좀 사실이에요. 팽창돼 있고. 그러니까 뒤쪽 정관은 사용된 적 없는 거는 구멍이 작고 핀포인트인데 구멍이 이쪽은 되게 늘어나 있습니다. 약간의 압력을 받죠. 그게 문제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통증 같은 거 생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요. 음낭 통증 생기는 원인도 될 수 있고 약간 변화가 생기기는 할 수는 있어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가족계획이 끝나신 아버님들이나 아니면은 추후에 정관 수술을 생각하고 있으신 아버님들이실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하고는 싶은데 약간 정관 수술에 대한 루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되게 꺼려 하시거나 아니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해라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막 부부싸움으로 번지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루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하나씩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이제 아버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건데 정관 수술을 하면 성기능이 떨어진다, 정력이 감소하고 조루증이 생긴다,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십니다. 네, 팩트는 일단은 정관 수술은 왜 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임신의 걱정이 없이 평생 동안 편안하게 아무 때나 생리 주기 맞추지 않고 즐겁게 자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반대죠. 즐겁게 편하게 할 수 있다. 편안하게. 그거고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어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조루증 생기는 건 아니고. 네네. 근데 성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사람이 성향이 되게 민감하고 걱정이 많은 분이라 그러면 그 수술 받는 나이가 언제예요?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이런 나이가 많잖아요. 더는 나이도 될 수 있고. 일단 성적으로 한풀 꺾일 수 있고 발기가 안 되게 되는 경우도 있는 시기거든요. 그 말하자면 원래 오비이락, 원래 오비이락 그런 같은 건데. 건데 이제 약간 불편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신경이 쓰이면서 뭔가 우리 발기라는 것도 되게 민감한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잘 될 때는 항상 잘 될 것 같지만 심리적인 것도 영향을 그렇죠.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나 그런 게 너무너무나 나는 민감하고 막 너무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글쎄요, 강제로 받으라고 하는 게 또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실제로는 관계는 없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루머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관 수술을 하면은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인 테스토스테론이 낮아서 뭐 갱년기가 좀 빨리 온다. 그래서 의욕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어서 일하는데 지장이 생긴다. 이렇게 남편도 이것 때문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거 하고 더 일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도 하고 그러니까 대학원도 갔어요.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편해져서. 봐.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또 주변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관 수술을 받아도 남성 호르몬이 떨어질 수 있고 안 받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그게 아까 이것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아까 말했듯이 테스토스테론 보완해서 만드는 거 맞아요. 만드는 게 맞지만 이게 이거 혈액으로 가는 거고 이게 뭐 막혀가지고 이게 그쪽 기능이 망가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전혀 또 별개로 작동을 하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거론이 뭐 별 될 일도 없을 정도로 그거는 사실 넌센스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아예 아니다. 가는 길이 다르니까. 네, 그럼 세 번째 팩트 체크 가겠습니다. 네, 정관 수술을 해도 임신될 수 있다. 100% 비인법은 아니다. 묶어둔 정관이 풀려서 또는 수술이 덜 되어서 임신이 될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예, 뭐 세상에 100%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정관 수술할 때 항상 그 동의서를 받고 동의서에 적혀 있어요. 그 동의서는 제가 임의로 쓴 내용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관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막 막힌 거를 자르고 묶고 뭐 다 했는데 그 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성공률이 되게 상이한 거로 돼 있어요. 예전의 방법은 되게 실패가 많았고. 근데 실제로는 일반적으로는 실패할 확률이 0.5에서 1%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꽤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정관이라는 데가 이게 조금 혈관하고 달리 혈관은 딱 묶으면 탁 달라붙어서 그냥 막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정관은 탁 묶으면 딱 끊어져 버려요. 아. 되게 끊어질 수 있게 약한 조직이에요. 네. 그리고 피인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지지고 묶고 했는데 그게 이게 양쪽에 다 하필이면 탈락이 되면 이게 우리가 아무리 멀리 해놔도 바로 옆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마 붙는 게 아닌가. 뭔가 양쪽에 막은 게 철저하게 안 돼서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정관 수술하고 나면 정형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3개월 후에 예약을 잡아줘요. 왜냐하면 예약을 안 잡았더니 안 오세요 또. 그래서 맞아요. 예약을 잡아드려야지 주 문제가 안 생길 네. 수 있고. 네. 3개월 후에 정자가 안 나오면 보통 2번 하라고 돼 있는데 그건 사실 좀 무리고 음. 한 번 검사에서 정자 안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아까는 이제 덜 된 거는 해결됐잖아요. 안 나오면. 근데 그랬을 때 나중에 또 붙으면 어떡하냐. 그럴 확률은 뭐 확률이 문헌에 더 따르면 떨어지는 2000분의 0.05%라고 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0.05% 정도 확률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매일 검사 받으러 볼 필요 없다. 네. 이제는 편하게 하시면 된다. 네. 아니 그걸 보비로 지졌는데도 걔네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대단하다. 서로 이렇게 어. 다시 재생을 하나 보네요. 정말 신기한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요. 점검 복원하기도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참. 요런 루머도 있어요. 정관 수술을 하면은 정자가 주기적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 특히 뭐 고아남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루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정관 수술이 뭐 합병증이 없는 수술인 편이다라고 하더라도 합병증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을까요? 예, 정관 수술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저희가 이제 3개월 있다가 다 보잖아요. 어떠셨어요? 하면 괜찮았다. 한 1, 2주 정도 약간 고환이 묵직하다가 좋아졌고 문제 없다. 이렇게 대부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자가 안에 막혀 있기 때문에 부구환이라는 데가 팽창이 돼서 갑자기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기분 나쁘게 묵직한 심한 통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그게 뭐 수술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는 확률이고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소염 진통제를 한 2, 3일 먹으면 보통 그냥 자연적으로 좋아지고 그게 생기는 시기가 10년, 20년 후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증후군이라는 거 있잖아요. 통증 증후군. 네. 정관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포스트 바젝토미 페인 신드롬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어요. 그거는 약간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데 근데 그 만성적으로 아픈 거죠. 만성적으로 아픈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네. 거의 그런 거는 저 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없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걱정될 만한 게 100%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고 또 하나 이제 고환암은 아니고 전립선암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논문이. 실제로 스웨덴에서 그 연구한 논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있는 게 있는데 실제로 그 연구에 따라서 이상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있고 이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찜찜한 부분이 뭐 찾아보자면 없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루머, 그리고 이제 궁금증,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이렇게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 정관수술 생각이 있는데 막 망설였었던 이제 아빠들 있잖아요. 이제 아빠들도 더 이상 가족 계획이 없으면은 이 아빠들이 먼저 용기를 내가지고 네, 수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되게 멋진 모습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게 사실 남자로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또 엄마들이 옆에서 멋있다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거는 그냥 내추럴하게 정해져 있는 건데 또 그거를 여성분이 했으니까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남자분들이 먼저 네, 솔선수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남자 수술이 훨씬 더 좀 간단하고 그렇죠. 합병증도 안전하고. 적기도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됐다 그러면 임신을 하는 주체가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부인이 가지는 심리적 압박감이 대단할 수 있다. 자기가 임신을 하실 때. 그런 데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네. 뭐 정관 수술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존하는 연구 피임법을 생각했을 때는 거의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탑. 생각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복원이 안 된다는 게 좀 약간 아쉬워요? 좀 많이 아쉽네요. 아, 지금 아직까지. 아니 너무 애들이 커니까 좀 아쉽더라고. 대단하신 분이시죠. 자, 언제 오시면 제가 복원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관 수술에 대해서 음. 오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정관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자세하게 싶다. 알고 싶다. 아. 우리는 진짜 이런 계획이 있다 하시는 어. 분들은 정말 좋은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바로 제목이 뭐였죠, 선생님? 굿비닥입니다. 좋은 비뇨기과, 굿 비뇨기과 닥터라고 해서 굿비닥. 아. 저희 선생님께서 예전에 하셨다가 구독자가 없어서 너무 꽁꽁 숨어져 있었어요 채널이. 그래서 정말 이게 보석 같은 어, 채널인데 그러니까. 여기 링크를 저희가 달아놓을 테니까 아, 가서 예. 이제 좀 꼼꼼히 보시고 또 질문도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또 거의 네. 3부작이 네. 있다고 예, 하잖아요. 정관 수술 대백과라고 25분에 걸친 어, 3부작 아. 그 네. 대화 드라마입니다. 네. 그 이제 두 정관- 분이 꼭 손잡고 같이 보시면 예, 네. 정관 수술의 역사와 네. 모든 내용이 다 있으니까 아, 네.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네. 4년 전에 만들고 그다음부터 지금 그 개점 휴업 상태인데 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용기를 주시면 더 만들어 보도록 네, 아, 다시 네. 부응하는 걸로. 네. 네. 오늘 나오신 소감 한마디.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은 항상 즐겁고 제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다는 거는 뭐 저희 개인적으로도 행운이고 그 저희 행운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결과로 전달이 돼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